은주야, 우리 살 빼자. 에? 아, 사람이 2주 안에 어떻게 20kg을 빼요? 비계 띄고 먹어. 야. 그날부터 전 밥을 끊었습니다. 그래, 이참에 살이나 빼자. 네, 최근에 고지방 다이어트 열풍이 거세지고 있는데 일부 마트에서는 지금 버터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고지방 식단이요, 네, 체중 조절뿐만 아니라 건강에까지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체중 감량은 일시적 현상이다. 결국은 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승남 박사 그리고 암외과 전문의 송재현 박사 모시고 오늘의 요즘에 뜨거운 감자, 고지방 저탄수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지방 저탄수 이게 정의가 그러니까 뭐 밥이 탄수화물인 거죠, 빵 이런 게. 네. 예, 그죠? 그리고 이제 고지방은 지방을 많이 드시라는 네, 거. 이제 삼겹살이나 뭐 이런 예, 것들이 이제 고지방인데 그 정의를 좀 간략하게 좀. 그러니까 단어만 보면 저희들이 좀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원푸드 다이어트다 이런 말도 나오긴 하거든요. 탄수화물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소비하지 못하니까 올라가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요. 네. 그래서 이 분비된 인슐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까지도 나타나고 그러면은 비만, 당뇨 이런 기타 대사성 질환으로 질환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모든 의료진들이 그동안 그걸 해왔어요. 뭐냐면은 설탕 먹지 마라. 그다음에 밥을 현미로 바꾸자. 네. 그러면서 계속 줄여왔는데 저희들도 그 일선상에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갑자기 뛰어넘다 보니까 너무 다르다, 극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탄수화물을 많이 줄여보자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방이 문제가 없다.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대신 쓰게 된다면 탄수화물을 많이 줄여도 되고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인슐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막상 저희들이 해보니까 많은 효과들이 나타난 겁니다. 아, 반대 의견이십니까? 그게? 반대 의견은 뭐냐? 이제 일단은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대단위로 사람을 갖다 많이 모아서 해봤어요. 근데 이 외국 사람들은 이제 평상시 습관이 고기를 좀 많이 먹고 네. 지방도 좀 많이 먹고 특히 서구 사람, 스웨덴 사람 많이 먹는데 이런 햄소시만큼 먹는 사람들은 이걸 약간 늘려도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체질이 거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해봤더니 이걸 쭉 해봤더니 6개월 이상 따라오는 사람이 50% 미만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일단 오래 갈 수가 없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 주장하는 거가 이제 탄수화물 갖다가 0에서 10% 정도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 30% 먹고 지방은 60% 먹자는 건데 그 먹을 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탄수화물이 떨어지면 포도당이 떨어지게 되면 케톤을 만들어서 케톤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두뇌를 쓴다 이런 게 논리가 나오고 머리도 네. 좋아한다는 건데 그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두뇌하고 적혈구하고 신장세포는 뭐가 퍼스트 에너지원이냐 포도당이에요. 가장 좋은 에너지를 두고 왜 쓰레기 쓰나 이거죠. 또 케톤을 많이 먹게 되면 당뇨 환자가 케톤이 올라서 케톤 산증이 되게 되면요. 구토도 나고 토하기도 하고 밥맛도 없어지고 목숨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거 갖다 자세히 따져보면은 고지방 다이어트가 절대 아닙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그 쇠고기 있죠. 네. 쇠고기하고 돼지고기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 할 때 그 단백질 비율이 얼마냐면 쇠고기에서 찾아봤더니 한 16.6%고요. 네. 지방이 8% 정도 돼요. 네. 돼지고기는 삼겹살만 그 지방이 약간 높고 나머지 고기 전체로 하면요. 단백질이 19.21%고 지방이 10%에서 14%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먹어도 뭘 많이 먹는 거냐? 지방을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을 훨씬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일단 제목부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이렇게 먹다 보면은 여기서는 여기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걸 먹을 때 가장 문제는 뭐냐? 매일 고기를 갖다가 많이 먹을 수 있겠어요? 저는 좀 네. 근데 오늘은 제가 그러니까 반찬 채소만 먹고 저도 요즘에 살이 좀 쪄서 네. 탄수화물을 안 먹거든요. 예. 잘. 근데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원래 기본이 그거예요. 뭐냐? 탄수화물 줄이고 네. 그다음에 채소 꼭 먹고 해조류 먹고 우리가 꼭 할 때 뭐라냐? 고기를 꼭 먹으라고 그래 저희는. 계란도 먹으라고 그러고 네. 단 지방만 좀 빼라. 왜?
근육이 늘어나야지만 이것이 바로 BMI를 유지해줘서 우리가 기초 대사량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지만은 한쪽으로 너무 오도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삼겹살 먹으면 단백질도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소고기도 먹는데 많이 먹으면 네. 단백질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고지방이 괜찮은 아니라 거네. 고단백이 더 많은 겁니다. 아, 고단백. 예. 그러니까 멘트가 잘못됐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 얘기는. 이거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케톤 산증 때문에 케톤을 무서워하세요.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케톤이 나쁘다고 얘기하거든요. 케톤이 뭡니까? 그러니까? 케톤이 뭐냐면은 지방이 분해돼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포도당 대신에 대신 쓰이는 거죠. 근데 많이 접해보지 못했고 당뇨 환자가 케톤 산증 때문에 위험해지니까 이게 나쁜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일본에 이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일반식을 한 산모들한테서 네. 태반에서 케톤을 측정하고요. 태어난 태아에서 케톤을 측정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일반인보다 10배 이상이 높은 케톤이 측정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뱃속에서 아이는 이미 케톤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저희가 어떻게 해주죠? 우유를 먹이잖아요. 네. 그거는 고단백, 고지방식이에요. 네. 우리는 생리적으로 그렇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탄수화물을 먹이죠? 6개월 이후부터. 저희가 이유식을 먹이면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이기 시작해요. 밥을 조금씩 먹이죠. 전혀 생리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케톤은 정말 우리한테 몸에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에너지원이 포도당이다. 그래서 머리는 포도당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미 그걸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요. 75%까지 케톤을 머리가 써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된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케톤을 쓰면 머리가 더 좋아진다는 논문도 있대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어떤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이 시기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성적도 향상되고 식후 졸음감도 없어지고 한다는 얘기들도 해요. 그러니까 케톤을 우리가 왜냐하면 케톤 산증이라는 게 당뇨 환자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했거든요. 네. 그런데 절대 이 생리적 케톤증은 케톤 산증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슐린이 우리 정상이든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케톤 산증으로 하는 걸 막아줘요. 그럼 정상적인 케톤증에서는 즉 지방을 분해하는 몸에서는 정상적인 케톤 수치만 유지가 되고요. 이때는 절대 산증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pH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손상이 된다, 머리가 둔해진다, 머리가 아프다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왜 초반에 머리가 좀 띵해진다, 어지럽다 하는 게 나오냐면은 탄수화물 중독 때문에 그래요. 탄수화물이 중독이 되어 있으면 옛날에 아주 재밌는 우리가 논문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중독 상태죠 지금. 그렇죠. 탄수화물 재밌는 중독 논문이 하나 있는데 네. 코케인 중독 환자하고 탄수화물 중독 환자 브레인을 스캔을 했는데 똑같이 나와요. 저희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지금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 탄수화물 때문에 중독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뭘 먹고 살았죠? 쌀. 곡물 먹고 살았거든요. 그럼 옛날 30년 전에 다 비만 환자가 많았냐? 전혀 없어요. 제가 의사가 지금 30년 넘었거든요. 그러네. 네, 근데 없었어요. 그게 왜 없었느냐? 미국에서 인스턴트 식품으로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층 많이 들어오고, 뭐 햄버거나 튀김 막 많이 이런 거, 들어오고, 피자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그런 데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이 있어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 오베스진이라고 그래서 케미칼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먹게 되면 그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독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 아까 케톤 산증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선생님이 답쓰는 우리가 먹는 양 정도에서는 우리가 케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쓸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가장 몸에 좋은 게 뭐냐 이거죠.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가장 중요해요. 제가 아까 케톤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저쪽에서 나온 논문이 아까 케톤 한 그 합격생이 일본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키아란 클라크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이 생리화학 교수면서 심장내과 연구소장이에요. 네. 이분이 케톤 음료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발표했는데 이분이 뭘 하나 발표했냐 더 중요한 게 만약에 우리가 고지방 다이어트를 케톤을 사용할 경우에는 케톤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신경 이상이나 골다공증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연구를 갖다가 너무 잠깐 한 지나치면 안 게 된다. 그렇죠. 너무 잠깐 한 게 아니라 이분은 심장 연구소 같은 몇십 년 하신 분이거든요. 여기 지금 탄수화물 먹어도 사실 옛날에는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됐네 옛날 그렇죠.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일단 일제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로 넘어가 볼까요? 그때는 하루에 2끼만 먹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보리쌀 그렇지만 먹었지. 보리쌀을 먹죠.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해요? 차도 없고 그다음에 가서 노동을 많이 해야 되고 에너지 소비량이 엄청났던 거죠. 그러면 선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일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먹게 되면 선비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일제시대 사진 보면요. 다들 말라 계세요. 에너지 소비량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현대에 와서는 나쁜 탄수화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환경 호르몬도 많죠. 그것이 뭐 때문이냐면 탄수화물을 먹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탄수화물에 맞는 가공 탄수화물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음식들이 방금 얘기하셨던 튀김이라든지 또는 가공 탄수화물,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에 젖어 있는 몸이 글로 네.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끊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대로 제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끊는 것 똑같이 네. 우리나라 식단대로 보리수달 먹고 현미 먹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이게 고지방 다이어트가 더 좋다는 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도 지금 60 하는데 체중 유지한 게 한 8kg 빼고 군대 갔다 온다. 군인 간 다음에 탄수화물 잘 안 드실 것 같은데요? 밥 새끼 다 먹죠, 저는. 아, 밥 먹어요? 다 먹고 네. 저는 고기도 조금 먹고 회도 먹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너무 단순당을 많이 먹고 옛날 게 나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쌀밥은 안 드실 거 아니에요? 실밥 먹어요. 현미 뭐 드실 거예요? 실밥 먹어요. 집에서요? 예, 먹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한 3분의 2 공기 정도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기본은 뭐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운동을 꼭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음식을 갖다 골고루 잘 먹어야 돼. 고기도 먹고 계란도 먹고 지방도 왜 필요하냐? 피부에도 지방이 필요해요. 두뇌에도 필요하고. 근데 삼겹살 한 2인분, 3인분 먹고요. 네. 맨 마지막에 된장찌개 밥 한 그릇 먹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마지막은 먹으면 안 되죠. 네, 된장찌개. 마지막으로 먹으면 그때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되고. 그게 바로 고단백 식사죠. 삼겹살 먹고 밥 먹지 말자는 거예요. 그죠? 저희들이 네. 지방을 엄청나게 강조가 되는 이유는 지방을 너무 그동안 혹독하게 비난을 했거든요. 지방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착각을 해요. 먹는 지방이 몸에 쌓이는 지방이라고 생각한 거죠. 또 콜레스테롤 먹으면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잘못됐다고 나왔잖아요. 2015년 미국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건 그래서 콜레스테롤 제한을 두지 말자라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75%가 몸에서 생겨요. 먹는 거는 25%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로는 조금밖에 영향이 되지 않고 몸의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는 것이 콜레스테롤을 훨씬 상승시키는 거죠. 그 주범이 포도당과 탄수화물이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2015년에 뭘 발표했냐면 미국에서 음식으로 먹는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계란을 먹든 심장병이나 이런 거 없는 사람은 고기 계란을 갖다 하루에 3개씩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네. 고기를 기름만 좀 빼고 먹는 것은 아무 문제도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양이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의 양이 얘기했지만은 삼겹살을 갖다 그렇다고 뭐 4인분 먹을 수가 있어요? 한 2인분 먹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그것도 조금 줄이고 아까 밥 적게 먹고 나쁜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이게 도움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오해를 하냐면은 이러면 이거만 다 먹으면 되겠구나. 딴 거 안 먹어도 그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웨덴에서 할 때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하면서 꼭 먹으라는 게 있어요. 올리브유도 먹고 견과류도 먹고 채소도 먹고 같이 먹으란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잘못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고기만 먹고 딴 거 안 먹고 밥 조금만 먹으면 되겠구나 하니까 나머지를 같이 따라서 해주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채소도 먹고 다른 거 다 먹고 고기도 그다음에 먹으라는 고기도 얘기죠. 먹는데 맨 마지막에 된장찌개 밥을 먹게 되면 그걸 먹으면 안 된다. 3분의 1만 먹으라 이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두 분이 의견이 지금 아니, 일치하는 게 선생님이 저희 마지막 얘기를 해주신 밥하고 거예요. 그럼요. 찌개는 먹으면 안 된다는 예, 얘기죠. 스웨덴에서 얘기했던 것도 말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래요. 지방하고 고기만 먹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던 논지를 보면은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거지 그 외에 모든 어패류라든지 해산물이라든지 또 탄수화물이 적은 과일들, 채소, 야채 풍부하게 먹고요. 견과류, 유제품들 이런 것도 다 먹으라는 거예요. 큰일 났는데요. 지금 추곡 수맥가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농민들 지금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막 그러시는데 그렇게 이러면은 하는데요, 이거 쌀 예. 더 이거 방송 네. 나가면 줄어들 것 같아요. 드셔도 된다니까 이게. 아니 근데 그래서 양을 줄이려면서요. 대신 뭐라느냐? 네. 쌀을 추로 자는데 대신 현미로 먹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들 깎은 그러니까 거로 어찌 주시면 됐든. 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한 얘기는 뭐냐면요. 많은 당뇨 환자들이나 질환자를 치료 보면은 현미를 먹고 소량을 먹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당뇨 환자인데 저는 현미 먹고 식사 잘 하는데도 왜 당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점점 약이 늘어나거든요. 나도 현미 먹고 음식도 줄였는데 왜 살이 쪄요? 이런 분들이 오세요. 그런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현미 정도로 바꾼 걸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다이어트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분들을 더 좋은 치료 방법을 소개하자는 겁니다. 여기엔 찬성하십니까? 이건 찬성하는데 이걸 왜 그게 이 선생님이가 맞냐면은 이분들이 그것만 줄이면서 뭘 안 하느냐. 운동하라고 고기를 안 먹고 고기 먹으면 나쁜 줄 알고 고기를 왜 먹어야 되느냐. 그걸 먹어야지만 우리 몸에 근육이 생겨요. 네. 근육이 생기면 우리 분위기에서 그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가지고 살이 빠지는데 그분들 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 푸둥푸둥하고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은 항상 계란 잡수세요, 삶은 고기 잡수세요 항상 얘기합니다. 고기 드시라고. 고기 드시라고. 그러니까 같이 조화를 맞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한국형 당뇨, 그다음에 고혈압 이게 원인이 탄수화물이다. 네, 그렇죠. 과량의 탄수화물이다. 아주 조금은 좀 먹어도 되는데 우리 선생님도 탄수화물 조금은 먹죠. 그럼요. 저희들이 할 때 이제 저희 그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를 보면 단계가 있습니다. 네. 어떤 단계가 있냐면 에너지 소비가 많고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탄수화물 좀 더 많이 드셔도 돼요. 한 100g 정도의 탄수화물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소비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분들은 또 환자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종환의 비만과 당뇨 치료가 지금의 치료도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탄수화물을 더 줄이자는 거예요. 줄여도 괜찮더라. 지방을 먹으니까 충분히 그것이 보완이 되더라. 그래서 한 20g에서 30g까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논문과 데이터를 봤을 때 그 정도로 줄여니까 인슐린 저항성도 좋아지고 당뇨도 좋아지더라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지금 탄수화물에 중독돼 있고 그럼 마약에 중독된 거랑 탄수화물 중독된 건 뇌가 이거 찍어보니까 CT를 찍어보니까 그렇죠. 똑같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탄수화물 식단을 줄이긴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엔 다 찬성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나 뭐 지방만 먹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단백질도 먹고 지방도 먹고 채소도 먹고 탄수화물도 적정량 조금은 먹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예. 특별히 요 얘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예, 암만 이게 우리가 식단을 갖다 잘 하더라도 꾸준히 따라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꾸준히 꾸준히 골고루 먹어야 되고 골고루 세 번째 뭐냐? 꼭 운동을 같이 하십시오. 운동을 같이 하라. 네. 탄수화물 양은 좀 팍 줄이고. 그죠? 뭐 제가 다이어트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면요. 제일 쉽고 효율적이고 생리적인 다이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칼로리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양을 줄여라.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더 많이 해서 운동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생리적으로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칼로리를 줄이잖아요. 배가 고파요. 우리 몸에서는 그러면은 배고픔 호르몬이 나와서 더 많이 먹게 만들어요. 네. 또 어떻게 되냐면은 칼로리를 줄이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소비되는 에너지도 아니죠. 그거 떨어지게 잘못 되죠. 얘기했죠. 칼로리를 줄이면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 고기를 먹게 되면 근육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게 전체적인 아닙니다. 칼로리를 줄였을 때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에너지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는 많이 되지가 않아요. 네. 정말 운동 선수이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은 그 정도 에너지를 소비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칼로리 다이어트는 너무 힘든 다이어트예요. 그럼 어떻게 다이어트? 그래서 이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이를 하게 되면 고지방 식이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되겠냐면요. 일단은 인슐린에 자극하지 않으니까 인슐린 자극이 지방을 저장하는 거거든요. 지방하는 저장하는 게 효율이 없어져요. 그다음에 케톤을 생산하잖아요. 그다음에 잉여로 남은 케톤은 그냥 배출해 버립니다. 다시 재사용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고단백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에너지 요일 효율이 올라가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당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겁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 몸은 신비하게 당을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을 줄이더라도 인체 내에서 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또 생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방, 고단백질 그리고 저탄수 식단 요거는 유지하자. 그러니까 제목을 그렇게 바뀌어요, 저는. 네, 맞죠? 고지방, 고단백, 저탄수화물. 저탄수화물. 거기 그렇게 내가 정리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고단백질, 고지방, 저탄수화물.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칼로리는 유지하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